안녕하세요, 작가님. 강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전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어요.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더 좀 깊숙하게 같이 탐구해 보기로 했었는데요. 네네.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독서 어디서 주로 하시나요? 독서. 가끔 이런 질문 들으면 되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숨을 쉬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답을 할까? 늘 쉬고 있는데 네. 독서는 그냥 숨 쉬듯이 하는 거라 이야기했잖아요. 어디서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뭐 서재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커피숍뿐만이 아니라 뭐 길에서도 할 수가 있고 뭐 차 안에서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대화라는 게 결국에는 독서의 본질이잖아요. 작가와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대화는 어디서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저는 스타벅스라든지 네. 저희 집에 저기 제 책 읽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읽을 때가 좀 즐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독서를 하는 게 선호할 뿐이지 사실 뭐 어디서든지 독서는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숨 쉬듯이 책을 읽게 되면 숨 쉬듯이 독서를 하게 되고 누구와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작가와의 대화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뭐 현 시점에 좀 읽고 계신 책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현 시점? 네. 저기 보시면 제 책 읽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 거기 제가 읽는 책들이 있는데 거기 말고도 많이 읽는데 왼쪽에 쌓여 있는 책들은 제가 뭐 주로 읽는 책들이에요. 뭐 한 번 읽은 책은 아니고 뭐 두세 번 읽은 책들이 많아요. 뭐 이런 책들을 제가 요즘은 주로 읽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아는 책일 수도 있고 뭐 모르는 책일 수도 있곤 하지만 마음 공부 분야에 대한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그런 책들이 많은데 뭐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작가와 이런 대화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책을 많이 읽고 가끔 가다가 뭐 자기계발서 그런 걸 읽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이런 작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네. 그러면은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뭐 여는 질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책 읽는 방식이기도 하잖아요. 읽는 방식. 뭐 사람들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작가님은 어떻게 읽으시는지? 저는 그냥 책을 한 권 보여드리면 네. 이 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법륜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라는 책인데 이 책을 한번 작가님이 한번 봐보세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항상 읽어요. 그래서 보면 책에 보면 줄이 쳐져 있고 박스 형태로 이렇게 약간 좀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 그 옆에 제가 쓴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여백에 좀 더 정리한 내용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책을 읽을 때 쭉 읽어 나가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으면 그 문구에 줄을 먼저 그어요. 네. 그 줄을 긋는 행위는 뭐다? 나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문구를 작가의 언어로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네. 나에게 한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이러이러하다라고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문구에 있는 단어를 내가 좋아하는 단어로 한번 바꿔봐요. 내가 주로 쓰는 표현, 내 인생의 언어로 한번 바꿔서 표현을 해봐요. 그리고 작가한테 이야기를 해봐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을 해? 라고 이야기를 던져보는 거예요. 이 문장에 대해서. 이 문장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바꾼 문장을 가지고 네. 작가가 지금까지 했던 설명을 네. 다시 작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넌 이러 이야기를 했잖아. 나는 나의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 라고 하면서 작가의 설명을 나의 언어로서 이야기해주고 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세 가지 일이 반드시 발생해요. 첫 번째, 작가의 이야기, 작가의 문장, 작가의 단어를 가지고 내가 읽은 거를 나의 언어, 나의 문장, 나의 스토리로 이야기를 하면 작가의 설명을 내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뭔가를 이해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이거를 이해한다는 걸 넘어서서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거의 100% 이해했다라고 말을 해요. 네. 그래서 learn by teaching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침으로써 자기는 더 많이 배움을 얻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배움을 얻기 위해서 남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힘은 이 작가에게 나의 언어로서 작가 이야기를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작가 이야기를 너무나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두 번째, 작가의 이야기를 나의 언어로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상충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게 비판적으로 책 읽기라는 거예요. 그 비판적인 책 읽기를 통해서 아, 작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구나에 대한 알미 생겨요. 그러면 내가 아, 이런 부분은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이런 부분은 몰랐구나에 대한 알미 생겨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돼요. 메타인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 메타인지의 알을 통해서 나의 지식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을 읽다가 보면 첫 번째, 내가 이 책의 내용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 작가와의 비판적 책 읽기를 통해서 작가와 토론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어떤 것을 모르고 어떤 것을 아는지에 대한 메타인지가 생기게 되고 세 번째, 그 메타인지를 통해서 나의 지식이 확장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조금 더 할 수 있게 되고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나의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힘이 이런 식으로 작가의 생각을 한번 분해를 해가지고 나의 언어로 편집해보고 그 편집된 나의 문장과 나의 메텐스를 가지고 작가와 이야기해보는 것, 그게 저의 독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작가에게 설명을 하다 보면 이야기가 생기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의 글이 되고 나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는 읽을 독자의 글서자가 독서거든요. 진정한 독서는 독서가 아니야. 책 읽기가 독서가 아니라 용독이라 그래. 용독. 용독이 뭐냐면 쓸 용자에 읽을 독자예요. 쉽게 말해서 쓰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는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글을 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남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말하기 위해서 듣잖아요. 책도 마찬가지야. 책도 쓰기 위해서 읽는 거지 단순하게 읽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책을 읽다 보면 나의 언어가 굉장히 많아진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나만의 언어를 뭐라 그랬죠? 메타 워드라 그러고 그리고 나만의 문장, 메타 센텐스가 많아지게 되면 나의 알매 DB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내 알매 DB가 많아진다는 것은 나의 언어의 한계가 남의 언어의 한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한계가 뭐죠? 언어의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세상이 커진다는 거, 나의 언어가 풍요로워진다는 거. 그런 식으로 독서를 하다 보면 글감들이 일단 많아져요. 그리고 글감이 많아진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경험이 많아진다는 거고 그 인생의 경험이 많아진다는 것은 인생의 기억과 추억이 많아진다는 거고 인생의 기억과 추억이 많아진다는 것은 나의 삶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책을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는 과정 속에서 작가와 대화를 하는 것이고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작가의 문장을 해체할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작가의 문장을 해체함으로써 나의 문장으로 편집할 수 있고 그 편집한 문장을 통해서 나의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고 그 스토리가 많아진다는 것은 나의 기억과 추억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글감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글감이 많아지게 되면 나의 삶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작은 걱정으로 나온 질문인데요. 비판적 관점으로 책 읽기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무작정 그것만 생각하면은 작가랑 싸우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비판적 책 읽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작가의 문장을 해체를 하고 나의 언어와 나의 문장으로 대체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세 가지를 했잖아요. 네. 책의 내용을 보다 더 잘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메타인지가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비판을 통해서 이 작가와 나의 생각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
그 확인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작가보다 모르고 있고 이런 부분은 작가보다 알고 있구나에 대한 나에 대한 알미 생기는 게 비판적 책 읽기라는 거예요. 비판과 비난은 다른 거잖아요. 비판은 나의 어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게 비판이라고 그러고, 비난은 뭐냐면 단순하게 작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걸 우리가 비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비난적 책 읽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만은 비판적 책 읽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기 때문에 되게 좋은 책 읽기 중에 한 가지죠. 근데 단지 저는 비판적 책 읽기를 별로 제가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네. 책 읽기가 작가와의 대화법이라 했잖아요. 저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비판적으로 대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냥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하는 걸 좋아하지 뭐 비판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뭐 성향의 차이고 그게 옳고 그름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강 작가한테도 전에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대화할 때 중요한 3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게 책을 읽는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을 보면 책을 읽는 뉘앙스하고 대화하는 뉘앙스가 비슷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대화할 때도 중요한 3가지를 지켜가면서 해요. 첫 번째,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가? 그거는 글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과 하는 이야기가 진실인가? 뭐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가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는가? 그게 첫 번째 원칙인 be right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옳은가? 두 번째는 이 말이 정말 이 상황에서 필요한가? 이렇게 쓸데없이 말을 함으로써 이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be necessary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따뜻한가? 이 사람의 이야기가 따뜻한가?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나의 논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을 전함으로써 상감을 주고받는 그런 대화를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be kind, 따뜻한 대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비판적 책 읽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진짜 대화와 결합해서 독서를 할 수도 있겠네요. 작가랑 이야기하는. 그렇죠. 독서라는 게 작가와 대화하는 것이고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그 나에 대해서 알므로써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장과 단어를 얻는 게 독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가님께서도 싫어한다고도 말씀하셨지만은 비판적 책 읽기라는 게 작가와 나의 간극을 확인하고 메타인지를 늘려나가는 과정에서는 그렇죠. 필요할 수 필요한 있다. 거죠. 그래서 비판이라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존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존중이 뭐냐면 나와 너가 다름을 인정하는 게 존중이거든요. 그러면 작가와 내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작가에 대한 존중이 생겨요. 그걸 단순하게 비판이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와 내가 이렇게 다르니까 작가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대신에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가는 거. 그게 비판적 책 읽기의 본질인 것 같아요. 네. 책 읽기도 능력이거든요. 사람들이 왜 독서를 싫어하느냐? 독서를 못해서 그래. 독서를 못하면 독서가 재미가 없어. 뭐든지 잘하면 재밌잖아요. 네. 그런데 책을 못 읽기 때문에 책 읽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책을 좀 잘 읽으려면, 즉 독서가 재밌으려면 한 3년 정도 독서에 대해서 투자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책 읽기를 잘하구나, 나의 문장력, 나의 문해력이 좋아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면 나도 모르게 책 읽기를 하게 돼요. 그때 책 읽기는 어떤 비용이나 과정이 아니에요. 저는 책 읽는 시간이 되게 즐거워요. 왜냐? 그 시간이 선물임을 알기 때문에. 저는 책을 읽는다는 게 남들은 책을 읽으면서 내가 성장해야지 이게 목적이지 않아요. 저는 그게 아니고 그냥 책 읽는 자체가 그냥 넷플릭스 보는 것처럼 즐거워요. 선물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책의 즐거움을 얻기까지 조금 힘들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취미가 독서가 될 겁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